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 어떠셨나요? 예전 같지 않은 내 모습에 한숨이 나오지는 않으셨나요? 무릎이 시큰거리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잠도 깊게 못 자고. 병원에 가면 나이 탓이라는 말만 듣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0을 넘기면서 이곳저곳 아프지 않은 곳이 없더라고요. 특히 무릎 관절염 때문에 계단 오르내리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병원에서는 약만 처방해 주시고 수술까지 고려해 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민간요법들을 꾸준히 실천했더니 정말 달라진 거예요. 물론 하루아침에 변한 건 아니에요. 몇 달간 꾸준히 해보니까 확실히 개선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실제로 의학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민간요법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자연치료법들이 현대의학으로도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생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생강이 몸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은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염증을 줄여주는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한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됐어요. 특히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생강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관절염 환자들의 통증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나와 있어요. 물론 개인차는 있을 수 있지만 상당히 희망적인 결과였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아침 생강차를 한 잔씩 마셨어요. 생강을 얇게 썰어서 뜨거운 물에 우려내면 됩니다. 처음엔 맵고 쓴맛 때문에 적응이 안 됐는데 꿀을 조금 넣으니까 훨씬 마시기 좋더라고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한 느낌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계단을 오를 때도 예전보다 한결 수월해졌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생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생강차와 함께 가벼운 운동도 병행해야 해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산책이나 간단한 스트레칭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도라지예요. 도라지는 예로부터 기침이나 가래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실제로 도라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완화시켜준다고 해요.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목감기나 기관지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도라지차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분에게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 개인차가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해요. 도라지차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말린 도라지를 물에 넣고 약한 불에서 푹 끓여주면 됩니다. 시간은 대략 30분 정도 우려내시면 적당해요. 도라지 특유의 쓴맛이 있으니까 배나 꿀을 조금 넣으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제 지인 중에 만성 기관지염으로 몇 년간 고생하신 분이 계셨어요. 병원 치료와 함께 도라지차를 꾸준히 드셨는데 기침 횟수가 확실히 줄어들더라고요. 물론 약물 치료를 중단한 건 아니고 보조적으로 함께 활용한 거예요. 이런 민간요법들은 주 치료법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심각한 질환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에 활용하시기 바라요. 세 번째로 족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족욕이야말로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민간요법 중 하나예요.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전신의 피로가 풀린다고 해요. 한의학에서는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발에는 우리 몸의 여러 장기와 연결된 혈자리들이 모여 있어서 족욕을 통해 전신의 건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족욕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규칙적으로 족욕을 하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불면증이 있는 분들에게도 족욕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족욕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발목까지 잠길 정도의 따뜻한 물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물 온도는 40도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뜨거우면 화상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물이 식으면 뜨거운 물을 조금씩 보충해 주시면 돼요. 족욕을 마친 후에는 발을 잘 닦고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족욕을 하는데 정말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는 기분이에요.
특히 잠들기 전에 족욕을 하면 잠자리에 들었을 때 몸이 따뜻해져서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더라고요. 족욕할 때 라벤더나 로즈마리 같은 아로마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더 좋아요. 아로마의 향긋한 냄새가 심리적 안정감도 주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마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마늘은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재료죠. 그런데 마늘이 단순히 양념이 아니라 정말 훌륭한 천연 항생제라는 거 아세요?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세균과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해요.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마늘의 항균 효과가 입증됐고요. 감기 예방이나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또한 마늘은 혈관 건강에도 좋아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마늘을 생으로 먹기에는 너무 자극적이죠. 위가 약하신 분들은 속이 쓰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마늘을 우유에 우려내서 마시는 방법을 추천해드려요. 마늘 우유 만드는 법은 이래요. 마늘 두세 쪽을 으깨서 우유 한 컵에 넣고 약한 불에서 끓여주면 됩니다. 마늘의 매운맛은 줄어들고 영양소는 그대로 우유에 우러나와요. 꿀을 조금 넣으면 더 마시기 좋아요.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은 감기 기운이 있을 때마다 마늘 우유를 드시는데 정말 빨리 좋아지시더라고요. 물론 심한 감기일 때는 병원에 가셔야 하지만 초기 증상 완화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꿀에 대해서예요. 꿀은 천연 항균제이자 항염제예요. 특히 목이 아플 때 꿀을 먹으면 정말 진정 효과가 있죠. 꿀에는 다양한 효소와 비타민이 들어있어서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상처 치유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병원에서도 화상이나 상처 치료에 의료용 꿀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꿀을 고를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시중에 파는 꿀 중에는 설탕이나 물엿을 섞은 가공 꿀도 많거든요. 가능하면 순수 천연 꿀을 드시는 게 좋아요. 천연 꿀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진짜 꿀은 물에 떨어뜨렸을 때 바로 퍼지지 않고 덩어리째로 가라앉아요. 또 종이에 떨어뜨렸을 때도 번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돼요. 가격이 너무 저렴한 꿀은 의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공복에 꿀물을 한 잔씩 마셔요. 미지근한 물에 꿀 한 스푼을 타서 마시는데 소화도 잘 되고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꿀물의 온도예요. 너무 뜨거운 물에 꿀을 타면 꿀에 유익한 성분들이 파괴될 수 있어요. 미지근한 정도의 온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여섯 번째는 양파에 대해서예요. 양파도 마늘 못지않게 훌륭한 천연 항생제예요.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해요. 특히 알레르기나 염증 억제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혈관 건강에도 좋고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양파를 활용하는 간단한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양파를 썰어서 침실 머리맡에 두고 자는 거예요. 양파에서 나오는 성분이 코막힘을 완화해주고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처음엔 냄새 때문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 몇 번 해보시면 적응되실 거예요. 실제로 감기로 코가 막혔을 때 이 방법을 써보시면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일곱 번째로 쑥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쑥은 예로부터 만병통치약으로 불릴 정도로 다양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소화불량이나 복통에 효과가 있다고 해요. 쑥차를 끓여서 마시면 위장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 쑥을 우린 물로 족욕을 하면 혈액순환 개선에도 좋다고 해요. 쑥차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말린 쑥을 물에 넣고 푹 끓여주면 됩니다. 쑥 특유의 쌉쌀한 맛이 있으니까 꿀이나 설탕을 조금 넣어서 드시면 돼요. 여덟 번째는 대추에 대해서예요. 대추는 기력 보충에 정말 좋아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떨어지신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대추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또 신경 안정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대추차를 끓여서 드시면 좋은데 생강이나 계피를 함께 넣으면 더 맛있어요. 몸도 따뜻해지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홉 번째는 더덕이에요. 더덕은 폐 건강에 특히 좋다고 해요. 기침이나 가래가 있을 때 더덕을 우려서 마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더덕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기관지, 점막을 보호해준다고 해요. 특히 담배를 오래 피우셨던 분들이나 미세먼지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아요. 더덕을 우리는 방법은 도라지와 비슷해요. 더덕을 얇게 썰어서 물에 넣고 푹 끓여주면 됩니다. 쓴맛이 강하니까 꿀이나 배를 함께 넣으시면 좋아요. 10번째는 당귀에 대해서예요. 당귀는 특히 여성분들에게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혈액순환 개선과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당귀차를 끓여서 꾸준히 드시면 손발이 차가운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당귀는 약재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민간요법들은 모두 오랜 세월 우리 조상들이 경험으로 터득한 지혜예요. 그리고 현대 과학으로도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되고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민간요법들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모든 질환에 효과적인 것도 아니에요.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에 활용하셔야 해요. 기존에 드시던 약을 임의로 중단하시면 안 되고요. 민간요법은 어디까지나 보완적인 역할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생활습관과 적절한 의학적 치료와 함께 병행하시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어떤 좋은 방법이라도 하루 이틀 해서는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최소 한 달 이상은 꾸준히 실천해 보셔야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이런 민간요법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 보니까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물론 극적인 변화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서서히 몸이 가벼워지고 컨디션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자연스러운 방법이라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이런 자연요법에 관심이 많다고 해요. 화학 약품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연의 힘을 빌려서 건강을 지키려는 거죠. 참 바람직한 일인 것 같아요. 다만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도 많이 돌아다녀요.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에서 보신 정보들을 무작정 믿지는 마시고요. 신뢰할 만한 출처의 정보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질병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다거나 기적 같은 효과가 있다고 과장하는 정보들은 의심해 보셔야 해요. 민간요법은 어디까지나 건강관리의 보조 수단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민간요법을 시도하실 때는 작은 양부터 시작하세요. 혹시 알레르기 반응이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평소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가족들과 상의하시라는 거예요. 혼자서 몰래 이것저것 시도하시지 마시고 가족들에게 미리 말씀해 두세요.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른 대처가 가능하거든요. 건강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 좋다고 해서 한 가지만 과도하게 섭취하시면 안 되고요. 다양한 방법을 적절히 조합해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생강차만 마시는 게 아니라 적절한 운동도 함께 하고요. 영양 밸런스도 맞춰서 드시고 충분한 수면도 취하시는 거죠. 그래야 진정한 건강 관리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민간요법을 실천해도 스트레스가 많으면 효과가 반감돼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시는 것도 건강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취미생활이나 사회활동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으시는 것도 좋아요.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웃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해요. 건강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포함하는 거니까요. 규칙적인 생활 리듬도 중요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식사하는 습관을 만드시면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컨디션도 좋아지고 민간요법의 효과도 더 잘 나타날 거예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하루에 8잔 정도는 마시시는 게 좋아요. 물이 부족하면 몸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어떤 좋은 성분을 섭취해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계절에 따라서 민간요법을 달리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봄에는 해독에 좋은 민들레나 쑥을 활용하시고요. 여름에는 더위를 식혀주는 오이나 수박을 드시고요. 가을에는 폐를 보호해주는 배나 도라지를 활용하시고요. 겨울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생강이나 계피를 활용하시는 거죠.
이렇게 계절의 리듬에 맞춰서 민간요법을 활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일 거예요. 우리 조상들도 계절에 따라 다른 음식과 약재를 활용했거든요. 그런 지혜를 현대에 맞게 응용해 보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시면 분명히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의 몸을 믿고 자연의 힘을 믿어보세요. 우리 몸에는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민간요법은 그런 자연 치유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은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니까요. 하루하루 소중히 관리해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생강차 한 잔이나 족욕 같은 간단한 것부터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건강의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건강한 삶은 선택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건강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